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네네네. 아니 얼마 전에 네네. 검사라고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는데 혹시 진짜 경찰이나 검찰에서 개인한테 전화가 오는 경우도 있어요? 개인한테 전화하죠. 언제 전화를 해요? 보통 조사를 시작을 할 때 네. 뭐 잘못한 거 있으세요? 피고소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피의자를 조사할 때 경찰이나 검찰 수사관이 조사 일정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당사자한테 직접 전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화 계속 안 받으시면 아마 문자가 올 거예요. 무슨 경찰서 누구 수사관인데 조사할 게 있으니 연락을 달라, 이런 식으로. 어쨌든 고소인, 상대방이 나를 범죄가 있다고 경찰에 신고를 한 거기 때문에 경찰은 그 고소 내용에 대해서 조사할 의무가 있는 거고, 그런 경우가 물론 잘 없긴 하지만 이제 조사를 피한다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 일정을 늦춘다거나 하면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강제로 잡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고소가 됐다면 수사관이랑 일정을 협의를 해서 고소인 조사를 받으러 가셔야죠. 그러면 경찰 조사 연락받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먼저 내가 왜 어떤 사유로 고소가 됐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죠. 그거 모르고 가시는 분들이 사실 되게 많거든요. 그 정보공개 청구라는 절차가 있는데, 고소장, 열람조사 신청, 정보공개 청구 다양하게 부르는데, 고소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방어를 할지, 나한테 유리한 증거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민을 하고 조사를 받으셔야 실수가 없겠죠. 그러면은 그냥 고소장 읽고 가면 끝인 거예요? 고소장만 읽고 가서는 안 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내가 가서 잘 설명하면 수사관이 그래, 정말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으니까 내가 당신을 풀어주겠다, 이렇게 나이브하게 생각하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일단 수사관은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추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소장을 보셨으면 그 고소장에 의해서 내가 이 혐의 사실에 대해서 어떤 게 쟁점이 되고 어떤 사실이 중요하고 내가 방어할 수 있는 자료는 뭐가 있는지를 찾아보시고 충분히 준비하셔서 가셔야 되고요. 이게 사실 이 단계에서 사실 변호사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게, 10년 넘게 이렇게 변호사 생활하면서 상담을 하다 보면 법조인이 아닌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사실과 다른 경우가 너무 많고, 또 본인이 기억하는 사실이 실제로 아닌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고소장을 받았으면 법적으로 어떤 게 문제가 되는지, 그걸 뒷받침하는 증거는 충분하게 갖추어져 있는지, 나한테 불리한 사실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가셔야 불리하게 조사를 받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 더 있어요? 본인 얘기 같은데. 예상 질문 사항을 좀 만들어서 질문에 문답 준비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찰이 어떤 거를 물어볼 거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할지를 미리 준비를 좀 해보는 게 좋고요.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되게 말이 많아요. 당당하면 그냥 가서 조사 받으면 되지, 질문 답변까지 예상하고 그걸 연습해서 가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진술을 조작한다거나 증거를 이렇게 조작한다거나 그런 절차가 아니고, 경찰이 수사함에 있어서 확인하는 그런 질문들이 당연히 나오게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잘 해명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잘 해명을 하고 나에게 유리한 사실을 잘 설명할 건지, 그걸 연습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진술을 조작한다거나 증거를 없앤다거나 조작한다거나 그런 절차가 아니라는 점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하면 범죄 사실에 대해서 고소인이 제출한 여러 가지 자료들, 또 이제 피고소인이 제출한 자료들, 양쪽의 이야기, 필요하면 또 다른 사람, 우리 흔히 참고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조사도 받고 해서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근거들이 생기면 그걸 가지고 종합을 해서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법리적으로 또 사실관계 측면에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잘 설명을 하고, 또 수사관이 모든 분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절차가 있었고 어떤 과정이 있었고 어떤 맥락에서 이런 거래가 이루어졌고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변호사가 여러 자료와 진술과 정황을 근거로 해서 설명을 하는 내용, 그리고 그게 법리적으로 죄가 된다 안 된다라는 그런 의견, 이런 것들 종합해서 저희가 의견서를 제출하는데, 그게 변호인 의견서라고 하고, 변호사 역량에 따라서 변호인 의견서의 수준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좋은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잘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최근에도 제가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변호사를 선임해서 가면
수사기관이 왜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오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변호사 없이 가는 게 더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셨고 제가 최근에도 들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이제 변호사를 동행해서 변호사의 참여하에서 조사받는 게 피의자의 권리고요. 이제 피의자의 권리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조사 전에 수사관이 당사자한테 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가야 적절하게 대응도 할 수 있고 오해가 될 만한 진술에 대해서도 뭐 정정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이제는 많이 없긴 하지만 아무래도 변호사가 옆에서 분석해 있으면 수사관도 그 당사자에게 뭐 강압적이거나 뭐 그런 질문을 하지 않고 법의 절차에 따라서 뭐 조사를 진행하니까요. 형이나 뭐 제 주변 친구가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꼭 변호사 선임해서 같이 가라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변호사님이 대신 막 대답을 해주시거나 그게 이 미드의 영향인데요. 미국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대답을 대신해 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대답을 애매하게 한다거나 좀 불리하게 한다거나라고 하면 변호사가 옆에서 정정해 준다거나 의미를 명확하게 해 준다거나 조사가 이제 길어지면서 이제 쉽게 말하면 상황이 안 좋아졌다라고 하면 변호사가 적절히 개입을 해서 뭐 휴식 시간을 부여받는다거나 옆에서 상당한 수준의 조력을 해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한 번 더 말하고 싶다 하는 게 있다면? 제가 꼭 하고 싶은 이야기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시기를 놓치지 말라는 말씀 꼭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되게 가볍게 생각하시고 준비 없이 가서 사실상 뭐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못하고 다 자백하고 그 순간에 큰일 났다라고 변호사 사무실에 오시는 경우도 있고 그때도 모르고 지나가다가 나중에 검찰 단계 가서 또는 법원 단계 가서 그때 변호사를 선임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사건 중에 상당 부분이 사건을 키워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했으면 초기에 종결되고 뭐 기간도 짧게 그게 아니라 이제 이미 한번 사건이 안 좋게 진행된 다음에 오면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 수사기관이 죄가 된다고 이제 선입견을 가지기 시작하고 판단하기 시작하면 그 판단을 바꾸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고소장을 받으셨다라고 하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해야 되는 정도의 뭐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인지 아니면 그냥 간단히 해결되는 사건인지를 법조인을 그러니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모든 사건 변호사를 선임하라 이런 의미보다는 변호사와 만나서 먼저 상담을 하시고 이걸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방향을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르겠습니다. 다른 변호사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변호사 없이 대응해도 되는 사건은 그냥 이렇게 대응하시면 잘 해결될 거다 이렇게 해서 선임하지 말고 대응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앞으로 이렇게 진행될 거기 때문에 꼭 조력을 받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건은 또 그런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잘 방향을 잡으셔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초기 단계의 변호사와 꼭 상담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저 다음 주에 가야 돼요. 가요? 같이 가주실 거예요? 뭐 일단 이따가 카메라 끄고 이용을 한번 얘기해 보시죠.